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9.4도, 포항 26.7도 등 25도에서 31도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오후 한때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고 내일 새벽부터는 대구와 경북 모든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30에서 80mm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5도 등 24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대구지방기상청은 곳에 따라 강한 비와 함께 천둥, 번개가 치기도 하겠다면서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구에서는 경찰관들이 체포한 마약사범을 눈앞에서 놓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 피의자를 도주한 지 12시간 만에 가까스로 다시 붙잡았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의를 벗은 한 남자가 허둥지둥 뛰어가다가 넘어집니다. 뭔가에 쫓기듯 다시 내달립니다. 마약 등 전과 21범인 51살 A씨가 경찰 추적을 따돌리는 모습입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A씨가 경찰관 3명과 함께 자기 엄마 집에 들렀다가 갑자기 도주한 겁니다. 90대 노모를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한 A씨는 경찰을 속인 뒤 3층에서 뛰어내려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A씨의 상의가 벗겨졌습니다. 팔을 붙들으니까 미끄러질 거 아니에요. 옷이 잡혔죠. 옷이 이제 쭉 째지면서 벗겨지는 거야. 벗겨졌으면 떨어지는 거야. 경찰은 A씨의 한쪽 손목 수갑까지 풀어줘 피의자 관리에 큰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애들이 지금 잡으면 불안하잖아요. 근데 뭐 지금 문장가락하고 지금 나가있잖아요. 따라 나와서 문장 먹고. 대구지방경찰청은 형사 수십 명을 동원해 밤새 탐문, 잠복 수사에 나서 A씨를 지인의 집 근처에서 도주 12시간 만에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 투약 여부와 도주 경위 등을 파악하는 한편 A씨 도주의 빌미를 제공한 경찰관들의 허술한 대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줄어드는 농촌 인구를 늘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청도군이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난상 토론회를 했는데 어떤 묘수가 나왔을지요? 권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도군 청도읍 신도리는 주민 절반이 65살 이상 노인입니다. 지능형 ICT타운 조성 시범마을이 돼 사물 인터넷으로 주민 건강과 농작물을 관리하는 마을이 됩니다. 노인을 위해 집에다 약 먹는 시간을 알려주는 단말기를 달고 농경지에 유해동물 퇴치기를 설치합니다. 모두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보육책입니다. 1차적으로는 주민들이 외지로 이동하지 않고 그리고 그 스마트팜이나 이런 소득 사업을 통해서 또 젊은이들이 또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줌으로써 고령화가 심한 청도는 마을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큽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전국의 220여 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 소멸 위험 지수를 조사한 결과 청도군이 전국 8위로 나타났습니다. 청도에선 지방 소멸 위험도를 낮추려 백인 토론회까지 열렸습니다. 행정과 관광, 농업, 사회복지, 아동복지 등 10개 분야 전문가들이 늦은 밤까지 머리를 맞댔습니다. 나온 방안 가운데 실현 가능한 100대 사업을 정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국민 소통의 장을 개최해서 또 지역의 저출산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를 좀 더 슬기롭게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주민들이 좀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들어오는 사람들을 좀 제대로 맞이해가 그 사람들이 지역에 오래 머물게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할 거고. 마을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서 시작한 작은 노력들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주시 간포읍 에너지과학연구단지에 상업용 소형 원자로와 관련된 미래기술을 연구하는 혁신원자력기술연구원이 들어섭니다. 연구 인력 500명 이상이 머무를 것으로 예상돼 경제적 파급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쇠빙선 아라온호가 얼음을 깨고 북극해를 달립니다. 2009년 취항한 아라온호는 디젤 엔진으로 달리지만 지난 94년 러시아가 만든 쇠빙선 야말은 소형 원자로에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소형 원자로는 쇠빙선의 강력한 출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관련 기술이 부족합니다. 미래의 핵심 기술인 소형 원자로 전문 연구기관인 혁신원자력기술연구원이 경주 간포 국제에너지과학연구단지에 들어섭니다. 최근에 부상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뭔가 이렇게 연계해서 혁신적인 원자력 기술 개발을 위해서 경북도와 경주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설립 협약을 맺고 첫걸음을 뗐는데 우선 7,210억 원을 투입해 기본 연구시설 인프라와 정주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연구, 그다음에 설계, 그다음에 운영, 해체, 그다음에 처분 하는 이 5가지가 다 전주기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우리 경상북도가 원자력 도시라 할 수 있고 당시 연구 인력이 500명에서 1,000명 정도 또 고용 유별 효과가 한 7,400명 정도 이렇게 큰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번 기술원 유치는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됐습니다. 여러 지자체가 기술원 유치를 희망했기 때문입니다. 경주 간포 에너지과학연구단지에는 지난 4월 중수로 원전 해체 기술원 유치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두 기관을 유치한 데 이어 방사선 융합기술원을 간포 에너지과학연구단지에 추가로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정부가 예산으로 대구를 홀대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가짜뉴스라며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올해 대구시 예산은 3조 719억 원으로 작년보다 676억 원이 늘어났는데 대구시가 민주당의 협력을 요청한 사업 15개에서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의 지역 내 총생산 GRDP가 1992년부터 지금까지 전국 꼴찌인 것은 지방 권력을 장악해온 한국당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어제 대구에서 열린 경제토론회에서 다른 지역은 모두 예산이 늘었는데 대구만 줄었다며 대구 패싱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달서구청 불우이웃 돕기 성금 유용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면서 검찰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지난 9일 대구 달서경찰서는 횡령과 배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이태훈 달서구청장 등 관련 공무원 7명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진상규명대책위원회는 경찰이 주요 증거와 참고인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증거인멸을 방치하는 등 봐주기 수사를 했다면서 검찰에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마트 포항 이동점 계산대 직원들이 업무 관리자로부터 갑질과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건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포항지청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어제부터 시행됐지만 회사 측의 미흡한 조치로 직원들이 지금도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만큼 법 적용이 가능한지를 따져본 뒤 해당 관리자와 이마트 측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차 휴가 거부 등 회사 측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필요하면 특별 근로감독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전시 콘텐츠 보강 기본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내년 말까지 50억 원을 들여서 전시 내용을 더 채우기로 했습니다. 새마을운동을 스토리텔링하는 전시물과 IT 도시 구매에 관한 전시물,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 등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테마공원 글로벌관에는 내년 3월까지 학생들이 3D 프린터로 물건을 만들어보는 메이커 교육관이 들어섭니다. 오는 26일 이탈리아 프로축구 유벤투스와의 친선 경기에 나설 팀 K리그 선발 멤버에 대구FC 소속 조현우와 세징야가 선정됐습니다. 팬투표로 선정된 이번 선발 명단은 K리그1 12개 클럽 132명의 선수를 대상으로 진행된 가운데 대구 수문장 조현우 선수가 전체 투표에서 62,900여 표를 획득해 1위를 차지했고 미드필더 부문 후보였던 세징야가 56,000여 표로 뒤를 이었습니다. MBC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